네, 타이틀을 통해서 지금 칼 뽑은 일본은행 그리고 FOMC 회의라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이슈를 토대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미치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마켓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 달러엔이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 연동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환율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뭐 노코멘트를 했는데 개입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노코멘트인데 노코멘트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 알아들어야죠. 있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그런 달러엔 환율이 뭐 순식간에 5엔을 갖다가 바로 네. 바로 5엔 이상 내리꽂는 거는 개입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어제 우리 환율도 조금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달러엔 환율에 비해서는 좀 덜 움직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오늘 내일 이제 FMC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FMC가 열리고 나서 결국 이쪽에서 BOJ 쪽 손을 들어주려는지 FMC가 아니면 엔화 약세 쪽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 쪽에 손을 들어주려는지 요것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관전 포인트군요. 네, 한번 네. 보시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최근에 이 달러엔 환율이 34년 만에 160엔 터치라는 데 오기까지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자, 지난 뉴욕 기준으로 4월 17일 날 그때 IMF하고 월드뱅크 세계은행 연례 총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리로서는 재무장관이죠. 기재부 장관이자 네. 경제부총리니까 이쪽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 그러면 그야말로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사진도 찍었고 뿐만 아니라 뭐 듣기로는 우리나라 측에서 꽤나 공을 들여서 마침내 공동 성명서까지 네. 끄집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화와 원화 가치가 너무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심각한 우려를 갖다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적어도 미국, 일본, 한국의 재무장관이 공동 성명서 형식으로까지 해서 환율 이렇게 치솟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은 이거는 조금 하다못해 몇 주는 인정해줘야죠. 네. 여기다 대놓고 들이대는 거는 좀 무모합니다. 네. 우리가 16일 날 1,400원 찍었어요, 장중에. 1,400원 찍었고 그 다음 날 조금 이게 1,400원 찍은 찍고 나서 이제 숨고르기 하고 그 다음 날 본 것은 17일 날이었고 그리고 17일 날 밤 사이에 뉴욕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다음 날 갭다운해서 훅 밀렸죠. 네. 이게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시작했다가 또 장중에 여기까지 치솟으면서 또 1,380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또 달러 롱으로 들이대니까 네. 윗꼬리가 확 달리잖아요. 이건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야, 이걸 갖다가 지금 성명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들이대냐. 그러니까. 이건 한 눌러준 것 같고. 네. 그런데 잘 안 밀리죠. 잘 안 밀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치솟다가 달러엔 환율에서 확 급락이 나오니까 조금 밀렸는데 네. 오늘도 뭐 그러고 나서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6일 날 말이죠. 26일 날 일본은행에 성명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순서상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요게 먼저입니다. 네. 요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4월 26일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니까 여기 이제 시간상으로 먼저인데 네. 로이터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했는 얘기는 뭐 미국 경제 강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과잉 설비, 과잉 투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은 열려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서 그때 지난주 나왔던 1분기 GDP 약해졌죠. 네. 그리고 1분기 PC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갔죠. 꽤 나왔고.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맞아요. 옐런 장관은 GDP 데이터 revised up 나중에 상향 조정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의 확신에 찬 목소리죠. 아마 그거 같습니다. 딴 거 없어요. 지금
뭐 1분기도 살짝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4, 5, 6, 2분기 그리고 3분기가 뭡니까? 7, 8, 9 딱 선거 직전이죠. 네. 지금 대충 이제 그동안의 제닛 옐렌의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행보를 봤을 때는 2, 3분기에 돈 엄청 풀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지난 1분기는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 줄었어요. 미국 재정 지출이 확 줄고 기업들도 재고 투자를 갖다 늘리기보다는 쌓인 재고로 그냥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GDP 성장률이 좀 낮아졌다는 것인데 뭐 기업 부문은 어떻다 손 치더라도 소비는 어떻다 손 치더라도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미국 재무부가 돈 꽤나 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GDP 산출 공식, 소비, 투자 그리고 G, 정부 지출 이걸로 아마 GDP를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아마 또 낮아질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개입과 관련해서 질문이 오니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매우 드물게 단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한 변동성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재밌죠. 그리고 그들은 먼저 상의할 것 같다. 누구하고? 자기들하고. 이 부분은 말이 이런 것이지 뭐죠? 미국한테 허락받아라 하는 얘기죠. 네. 예. 이런 상황 하에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바로 일본은행의 지난주 네. 금요일 날 그 통화 정책입니다. 이게 성명서 다예요. 성명서 다인데 여기 뭐 결국 유네니머스 포트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다음이다. 뭐 기준금리, 오버나이트 콜 금리는 0에서 0.1 그대로 간다. 동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재패니스 가면 JGB죠. 일본 국채 CP 그리고 코프리 본드 회사채의 매입 규모에 관해서는 결국 우리는 단행할 텐데 매입을 할 텐데 뭐에 따라서 지난 3월 달 MPM 머니터리 팔러시 미팅 지난 3월 달 통화정책 회의 때 결정대로 간다. 지난 3월이 뭐였는데요. 다들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고 YCC 폐지한다고 해서 했지만 그다음 떡 나온 얘기는 국채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여전히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다니까 돈은 계속 풀리는 네.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리 인상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엔이 계속 약해졌잖아요. 네. 이 부분. 근데 저는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왠지 일본은행이 성의 없어 보이고 뭔가 빈정상한 것 같아요. 이 미국 말 들어야 되나요? 그래?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일단 계속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도 달러의 환율은 더 튀었는데 네. 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엔저가 계속 가속화되고. 네. 주봉인데 이게 지금 월화 이틀 사이에 제일 끝에 캔들은 월화 어제 오늘 사이의 움직임이고 네. 지난주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지난주 이제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오르면서 결국 요 부분 155엔이라고 하던 그동안에 막히던 레벨. 네. 이 155엔은 사카키바라 미스테인이라고 불리는 사카키바라가 한 달 전에 155엔 가면 당국 개입할 거야 했고 네. 이 양반 또 작년 11월 달에는 내년에 한 130엔 간다 그랬어요. 130엔 여기인데 지금 요 커서가 가리켜 네네. 여기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상황 또 하나 이거 한번 보시죠. 큰 그림 한번 보시죠. 왜 160엔에서 나왔느냐? 155엔이 아닌 지금 이렇게 치솟고 나서 160엔이라는 레벨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90년이에요. 오. 지금 여기서 85년 9월 이 무렵 85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때 95년 3월까지 한 10년 가까이 펼쳐졌던 이게 플라자 합의잖아요. 네. 한 240엔 어라운드에서 80엔까지. 8324 우리 돈으로 네. 치면 한 1,500원 하던 환율이 500원 가는 엄청난 엔화의 절상. 네.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였는데 이 차트상으로 짚어지는 레벨이 이거 다 열고 여기 열리면 도대체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그러니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34년 만에 최고. 34년 네, 만에. 맞아요. 34년 만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요 얘기가 살짝 시황에 보일 겁니다. 이름표라고 이게 뭐냐 하면 2003년부터 해가지고 한 15개월 가까이 단행됐던 BOJ의 개입입니다. 그때 개입은 뭐냐 하면은 2001년에 9.11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잡아가지고 결국 2003년 3월에 이라크전 발발했어요. 대량 살상 무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러면 미국은 또 달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많이 찍어낼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헤지펀드들은 엔화 매수 쪽으로 한번 공세를 잡습니다. 즉 92년에 영란은행 한번 작살을 냈던 조지 소로스. 그리고 나서 96, 97 그 무렵에는 태국, 한국, 아시아 외환위기 한번 만들어서 한번 왕창 벌고 그러고 나서 홍콩 들어갔다가 한번 혼났고 홍콩은 그때 홍콩 달러 패거제 한번 깨겠다고 덤볐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달러 사고 홍콩 달러를 팔아야 된다. 홍콩 달러 빌리는 거 한 6% 하던 놈을 홍콩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6%의 그 차입 비용을 300%로 끌어올리니까 헤지펀드들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네. 그러나 번 것도 있고 자신감 있던 차에 그래? 그러면 일본은행 한번 털어먹자 이래가지고 엔화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다 보니 일본은행이 계속 샀는데 요때 세게 할 때는 10분 단위로 10억엔, 시간당 600억엔 해서 한 15개월 동안 35조 엔. 지금 보면 뭐 곱하기 10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저 정도 돈은 컸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냈습니다. 해냈고 헤지펀드들이 많이 뭐 도산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그 무렵인데 자 그러나 결국 뭐예요? 금융위기 맞으면서 결국 얘가 75엔트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개입으로 틀어막았지만 결국 이거고 결국 절상이 예, 절상이 됐고 이 절상됐던 것도 신기하죠. 이때 금융위기가 터져갖고 모두 올라갔잖아요. 환율이 달러가 강인데 엔만 강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엔 캐리 청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금리에 거의 제로금리에 네. 일본 엔 빌려서 해외로 나가서 부동산, 주식, 뭐 국채 다 샀던 그것이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다 자빠지니까 다 던지고 네. 들어와서 엔 막 바꿔서 엔을 갚아야 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또 아베가 돌려 세웠죠. 아베노믹스. 이때가 아베노믹스였고 진짜 아베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이번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대비 BOJ는 불리해요. 이거는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네. 달러 팔려면은 잘못하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네네. 뭐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조용하고 그럼 160엔에서는 좀 제동이 걸리는 지금 이제 건가요? 160에는 제동이 걸리는데 네. 요거 이제 FMC에서 한번 이렇게 달러가 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네. 헤지펀드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네. 한번 관전 포인트로. 예, 관전 네.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엔화가 일단 160엔 쪽에서는 제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과연 네. FMC 회의에서는 일단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달러의 흐름과 엔화의 흐름을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환율의 흐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네. 위안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 말씀드리죠. 네. 네. 금요일에 말씀해 주세요. 아, 금요일 날 그렇구나. 네, 네네. 금요일에 더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